이생사님! 안녕하세요, 마스터님. 아니, 오늘 영상 촬영 오셔가지고 점검처럼 이렇게 꼼꼼히 보시는 거예요. 아, 제가 또 직업병이다 보니 이렇게 유심히 보게 됩니다. 네, 원산지 표시는 법적인 사항이기도 하니 중요한 거 맞죠? 그럼 얼른 들어가셔서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생안전팀 장현경입니다. 오늘은 위생마스터즈 3기 서영숙 마스터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대 IHL 공주점 영양사 서영숙 마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스터즈의 위생비법. 이번 교육 주제는 올바른 원산지 표시입니다.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마스터님, 보통 원산지 확인은 언제 하세요? 저는 위생안전팀에서 공지해준 원산지 표시 관리 지침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합니다. 첫 번째로 식재 발주 시점에 원산지 확인을 하는데요. 제가 호주산 소고기를 쓸 건지 한우를 쓸 건지 확인을 합니다. 두 번째, 식재 검수 시점에 제가 발주한 식재의 원산지와 실제로 입고된 표시사항의 원산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메뉴보드를 작성할 때 오기되거나 빠지는 게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마지막으로는 메뉴보드 게시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역시 정확하게 하고 계십니다. 원산지 게시는 게시한 시점부터 부적합이 발생합니다. 원산지를 게시한 그 시점부터 당사 기준 상급 경고가 발생할 수 있고, 대회기간 점검 시 행정처분 또한 발생할 수 있으니 게시 전에 정확히 확인해서 게시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원산지를 올바르게 표시하려면 원산지 표시 품목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겠죠? 우리나라에서 정해진 원산지 표시 품목은 농축산물 9종, 수산물 20종, 총 29종입니다. 품목이 생각보다 많고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서 저는 위생안전팀에서 배포한 이 원산지 관리 카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주 귀여운 사이즈인데 많은 알찬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원산지 표시를 할 때 활용하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큰 도전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럼 오늘 이 카드를 보면서 원산지 표시 품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쌀입니다. 쌀은 밥, 죽, 누룽지로 제공되는 쌀과 쌀 가공품에 대한 표시를 합니다. 위생사님, 이렇게 쌀 종류는 백미도 있고 현미도 있고 흑미도 있고 기장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모든 쌀들을 다 원산지 표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 쌀은 여기 보시다시피 맵쌀, 흑미, 찐쌀, 찹쌀, 현미예요. 이 제품들을 제외한 다른 잡곡류는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이 맵쌀, 흑미, 찐쌀, 찹쌀, 현미는 통틀어서 쌀으로 표기 가능합니다. 그럼 제가 국내산 맵쌀과 중국산 기장, 국내산 흑미를 섞어서 밥을 지으면 네. 흑미 기장밥 쌀 국내산이라고 표기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기장은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맵쌀과 흑미에 대한 원산지 표시 국내산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쌀이나 쌀 가공품을 사용하는 메뉴 중에 밥, 죽, 누룽지로 제공되는 경우에만 원산지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떡국이나 떡볶이를 제공할 때는 원산지 표시를 안 해도 되는 거군요. 맞아요. 밥, 죽, 누룽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만 표시하면 되는 쌀과는 다르게 배추김치의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제공하시던지 배추와 고춧가루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배추김치를 제공할 때는 물론이고 배추김치가 들어간 메밀전병이나 김치만두를 제공할 때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되죠. 맞아요. 그리고 중요한 점이 이 원산지 표시 대상 배추에는 봄동과 얼갈이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봄동 겉절이, 얼갈이 겉절이를 제공하시는 경우에도 잊지 않고 원산지 표시 해주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 대상 식재가 많네요. 맞아요. 헷갈리지 않게 잘 챙겨서 올바른 원산지 표시해야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축산물입니다. 축산물은 원산지 카드에서 보시다시피 소, 돼지, 닭, 오리, 양, 염소고기가 있고요. 이 축산물을 포함하는 축산물 가공품도 원산지 표시 대상입니다. 네, 축산물은 크게 헷갈리진 않는데 제가 국내산 소고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국내산 한우인지 국내산 유고인지도 구분해서 표시해줘야 하죠? 맞아요. 마스터님 말씀대로 축산물은 크게 어렵지 않지만 식육 가공품은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때도 바로 이 원산지 관리 카드 뒷면을 보시면 쉽게 접근하실 수 있어요. 원산지 관리 카드를 보면 이렇게 원산지 표시 대상 식육 가공품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원산지 표시 대상 축산물을 함유하고 있는 가공품 중에 식품 유형이 여기에 해당되는 가공품이면 표시를 하면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하지만 이 카드에는 당사에서 유통 중인 주요 식육 가공품에 대한 것만 나열되어 있으니 혹시라도 이 부분에 없는 품목이 궁금하실 때는 꼭 위생안전팀에 문의를 하시고 원산지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스터님께서 예시를 직접 보여주시기로 해서 우리 주방으로 이동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뿅! 도착!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품을 하나 준비했어요. 함박스테이크인데요. 여기 제품 유형을 보면 분쇄 가공육 제품입니다. 원산지 관리 카드를 보면 분쇄 가공육 제품은 원산지 표시 대상이에요. 네, 원산지 표시 대상 제품임을 확인하셨으니 여기 표시사항에 나와 있는 그대로 닭 국내산, 돼지 국내산이라고 표시하시면 됩니다. 이건 닭육수네요, 마스터님. 네, 맞습니다. 닭육수 식품 유형을 보면 식육 추출 가공품이네요. 역시나 원산지 표시 대상 제품이라서 표시사항에 적힌 대로 닭 국내산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럼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 갈비탕 육수라고 있는데요. 식품의 유형이 소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해야 할까요? 저 이거 알아요. 예전에 제가 궁금해서 위생안전팀에 문의했었죠. 갈비탕 육수의 식품 유형은 소스류인데 식육 가공품 표시 대상이 아니라서 정답은 안 해도 된다입니다. 역시 정확하신 마스터님. 이렇게 원산지 관리 카드에 없는 식품의 유형은 위생안전팀에 꼭 문의하셔서 정확히 확인하신 후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이동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뿅! 진짜 순간이 너무 힘드네요. 이번에는 수산물과 수산물 가공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네, 수산물은 축산물과 다르게 20종이나 되더라고요. 저도 가끔 헷갈려서 꼭 원산지 카드를 확인합니다. 맞아요.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 품목도 많고 식육 가공품 품목보다 수산물 가공품이 훨씬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소스류나 즉석 식품류 같은 식육 가공품에선 해당하지 않는 품목들이 수산물 가공품에는 해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해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위생사님께서 퀴즈 내셨던 소스류인 갈비탕 육수는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니지만 갓소부시가 들어간 모밀쯔유는 원산지 표시 대상이라는 거죠. 맞아요. 와, 갑자기 쯔유 소스를 떠올리니 큰일 날 뻔한 생각나요. 맛이 없는 것 같은데? 소스를 좀 넣을까? 여사님! 네. 지금 조리개표에 없는 쯔유 소스 넣으시려는 거예요? 깜짝이야. 맛이 없어서 좀 넣으려고요, 쯔유 소스를. 여사님, 쯔유 소스는 네. 원산지 표시 대상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조리개표에 없는 걸 넣으실 때는 저한테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알겠습니다. 관리자와 협의되지 않은 식재를 넣으실 때는 꼭 미리 얘기해 주셔야 원산지 표시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콩 가공품이에요. 마스터님, 저희가 처음에 살펴본 쌀을 밥, 죽, 누룽지로 제공되는 경우에 원산지 표시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나요? 당연하죠. 콩 가공품도 비슷하게 두부류, 콩비지, 콩국수 제조 시 사용하는 콩과 콩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려는 거죠? 이 정도면 텔레파시 통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더. 만약에 원영사님께서 고객들에게 후식으로 두유를 제공하신다. 그럼 이 두유에 대한 콩 원산지를 표시하셔야 할까요?
당연히 안 해도 되죠. 두유를 그대로 사용하는 건 두부류, 콩비지, 콩국수 제조 시 사용하는 콩 가공품이 아니니까요. 대신 두유를 사용해서 콩국수 육수를 만들면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되는 거 맞죠? 맞아요. 역시나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또한 순두부나 연두부는 두부류로 분류되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를 하셔야 하고, 영업점에서 많이들 사용하시는 유부는 가공 두부류이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를 안 해도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숨가쁘게 달려와서 드디어 마지막 수입 가공품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하는데요. 수입 가공품이란 말 그대로 외국에서 만들어서 수입한 가공품을 얘기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원재료의 원산지가 아니라 제품의 통관 시 원산지를 표시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저희 메뉴 중에 해물가스가 있는데 주방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도착! 여기 수입 가공품인 해물가스가 있어요. 원산지를 보시면 중국산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해물가스 중국산이라고 표시를 할 거예요. 맞아요. 수입 가공품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원재료인 오징어가 칠레산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도 원산지는 통관시 원산지인 해물가스 중국산이라고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공부한 내용이지만 이렇게 또 알아보니 훨씬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금 여기 역시 마스터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주신 메뉴보드가 있습니다. 칭찬 감사합니다. 저는 원산지를 메뉴명 아래쪽에 게시하고 있어요. 다른 방법이 또 있나요? 네, 잘하고 계세요. 원산지 표시는 메뉴명 옆 또는 아래에 표시하면 됩니다. 또 메뉴명보다 원산지 표시가 크거나 크기가 같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가끔 고객님들께서 메뉴가 더 크게 보였으면 좋겠다고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원산지 크기를 줄이면 안 되는 거였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글자체가 달라지면 같은 포인트여도 글자 크기가 다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글자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원산지 표시는 수기 작성이 금지됩니다. 그러면 위생사님, 네. 식수가 많이 와서 추가찬이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추가찬에 한해서만 수기 작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찬이 나가는 경우는 너무 바쁘시겠지만 재빨리 오셔서 수기로 작성한 다음 고객님들이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마스터님, 오늘 저랑 원산지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원산지 표시는 현장에서도 늘 너무 어렵고 헷갈리는 부분이라 힘든 점이 많았는데 이렇게 오늘 차근차근 알아보니 좋았습니다. 맞아요. 원산지 표시에 대한 문의는 워낙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이번에 위생안전팀에서 2024년 원산지 표시 기준 Q&A집을 리뉴얼하여 배포했어요. 식품안전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렇게 마스터즈가 되어서 동료들에게 좋은 주제에 대해 교육하는 자료를 만들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원산지 표시는 발주, 검수, 작성, 게시 이렇게 확인 과정이 복잡한 만큼 좀 어렵기는 하지만 조리원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이 종이의 위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아시죠? 그런 만큼 조리원분들께서도 영양사님 이거 빠졌어요, 이거 잘못됐어요 꼭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배포된 그 매뉴얼에 빠진 부분이 있거나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꼭 위생안전팀에 문의하셔서 모두 올바른 원산지 표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해주신 마스터님께 박수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마스터님과 함께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